진짜 미안합니다, 여러분. 자꾸 이게 수업 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자꾸 이제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 맞죠?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쟤한테 떨어뜨리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루틴을 원래 잘 지키는 삶을 살다가 오늘 딱 한번 낮잠 한번 자자. 그래서 1시간 정도 잤거든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솔직히 지금 조금 많이 힘들고 지치잖아요. 맞죠? 그러면 과감하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날씨가 너무 더워. 너무 힘들어. 그러면 학원 끝나거나 학원 오기 전에 사실 제 수업은 그게 어렵죠. 여러분들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튀어와야 되죠. 과감하게 30분 정도 그냥 카페에서 빙수 하나 먹고 음악을 듣는다던가 약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왜냐면 사람이 이게 항상 말처럼 매질을 한다고 계속 달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마음의 여유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좀 찾았어요. 오늘 좋았어. 낮잠 자서 정신이 좀 돌아왔어요. 자, 11강의 1번 볼 텐데요. 이 지문은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1강에 있는 지문들이 다 빈칸 추론 지문들이기 때문에 물론 연결어를 넣으라는 문제도 있었지만 굉장히 밀도가 높아요. 잘 봐주셔야 돼요. 주제, 순서, 요지, 내용일치, 빈칸 추론은 원래 나왔고 어휘, 의미 추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가겠습니다. 행동, 그 제스처랑 몸짓과 말은요, 사용을 했습니다. 비슷한 신경회로망을 사용을 했습니다. 뭐 하면서 그 두 가지의 것들이, 여기서 말한 they는 gestures and speech가 되겠죠. 그들이 발전을 하면서 develop은 여러분들 발전시키다라는 뜻 말고도 자동사로 발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태 아닌 거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것들이 우리의 진화 역사에서 발전을 할 때에 그때 비슷한 신경회로망을 사용을 했습니다. 오케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시간 부사구가 in our evolutionary history라고 해가지고 과거임을 나타내주고 있죠. 나중에 저한테 딴소리로 지금도 몸짓과 행동은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 거니까 used가 아니라 use가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것은 진화의 역사의 관점에서 본 겁니다. 과거가 맞아요. 그래서 University of Chicago psycholinguist David McNeil, 서술이 길죠. 이 사람은 시카고 대학교의, 원래 시카고 대학교가 언어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신심리학자인 데이비드 맥닐이라는 사람이요,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뭐한 최초의 사람이었냐면은 이러한 개념을 제시한 최초의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말한 this라는 것은 그 말과 행동이 서로 비슷한 신경회로망을 사용을 했다라는 사실. 오케이? 이것을 이야기한 사람 최초였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맥닐이라는 아저씨는요,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여기에 지금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을 하셨냐면 non-verbal and verbal skills, 둘 다 형용사로 skills를 꾸며주죠. 언어의 그리고 비언어적인 그러한 스킬들이 획득을 했을 수 있다. 그들의 강력한 관계를 획득할 수 있다. 심지어 뭐인 상황에서도 even though they have diverged, 그러한 것들이 분화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into. diverge도 여러분들 자동사로 나뉘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 왜 수동태 아니야 하고 지적하시면 안 됩니다. separate behavior spheres. sphere 하게 되면 여러분들 분야, 영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 말하는 거 아니고, 오케이? 여기서 they가 누굽니까? non-verbal and verbal skill이 되겠죠. 그쵸? 언어와 비언어적 스킬들이 각기 다른 분리되어져 있는 행동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은 서로 강력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오케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언어랑 행동은 다르게 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영역인 건 맞아. 근데 두 개가 서로 관련이 있대. He was right. 그는 옳았습니다. 연구들은요, 다음과 같은 것이 사실임을 확인을 시켰습니다. confirm은 무엇이 사실임을 확인시키다라는 타동사예요. it은 바로 위에서 이야기했던 3번에 있는 대절의 내용을 말하는 거죠. 오케이? 둘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그 사실이 사실임을 확신시켰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with a puzzling finding. 다소 놀라운, 당혹시키는, 당황감을 주는 그러한 결과물을 가지고 사실임을 확인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죠. 콜론하고 나서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who could no longer move their limbs after a brain injury 까지가 지금 주격 관계 대명사절로 people를 꾸며줬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더 이상은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여기서 there는 people를 받겠죠. limbs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팔다리라는 뜻이에요. 어떤 몸통이 있을 때 그 곁에 붙어있는 가지 같은 것을 limb이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보면 이제 팔이나 다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들의 팔다리를 뭐 직후에 뇌 부상 직후에 뇌에 입은 그 데미지 직후에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한 뭐하더라? 점점 더 잃어갔다. 무엇을? 그들의 능력을. 뭐 할 수 있는 능력? 언어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그들의 능력을 상실해 갔다라는 것을 연구가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 쌤이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래가지고 의식은 있고 말은 할 수 있는데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야. 전신마비가 온 거야. 이해했어요? 근데 사실 말을 할 수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와가지고 스티븐 호킹 박사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말로 강의는 하는 거야. 애들아 안녕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점점 가면 내가 팔다리를 못 움직이잖아? 그럼 말도 못 하게 돼. 이해했습니까? 몸짓을 못 하니까 그 언어도 어눌해진 거죠. Studies of babies, 그렇죠? 아이들에 관한 이러한 연구도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똑같이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줘요. Association 하면 이제 관계라는 뜻이 있어요. Associate가 관련 짓다, 관계시키다라는 타동사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아이들이 획득하지를 않아요. 더욱 세련된, 복잡한, sophisticated 하면은 세련된, 복잡한, 정교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더 고급 어휘를 획득을 하지 않아요. 뭐 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여기서 fine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한 번 한 것 같은데 미세의라는 뜻이야. 오케이? 아주 작은. 그 작은 움직임. 오케이? 그래서 모터가 지금 핑거를 꾸며주는 거죠. 미세 손가락 컨트롤. 미세 손가락 컨트롤이 향상이 되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고급 어휘를 획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압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뭔가 어려운 단어를 배우려면은 손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아이들이 어려운 어휘를 배울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것은요, 이러한 사실은 이 아이들의 연구는 굉장히 놀라운 발견입니다. 행동이라는 것은요, are windows, 창이에요. 무슨 창이냐면 into thought processes, 사고 과정으로 들어가는 창입니다. 라고 데이비드 맥닐 아저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좀 짚어드리면 일단 순서 2번, 4번, 6번 순서 잡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Gestures are windows into thought processes. 요거는 지금 의미 추론으로 나오기가 좋은 비유적 표현이거든요. 진짜 창문은 아닐 거 아니야. 맞죠?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Gesture가 thought process로 들어가는 창이다. 뭐죠? 몸짓이.
몸짓이 언어와 관련이 있다. 아, 조금 더. 그쵸? 몸짓이 언어, 사고 과정 발달의 필요 조건이다. 오케이? 필요 조건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실 위에서도 보면은 그래, 이 이야기가 결국에는 어떤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몸짓, 제스처라는 것과 누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어가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맞죠? 근데 여기 나오는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사고 당한 경우의 사례가 있고 그 아이들의 어휘 발전의 사례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젠플들인데 이거 다 어떤 방향으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몸짓이 안 되면 언어도 안 돼요. 요 방향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죠? 이해했어요? 말을 못하면 몸짓이 안 돼요란 얘기는 안 하고 있어, 사실은. 이해했습니까? 둘의 상호 관계가 있는 건 맞는데 이 글에 따르자면 얘는 이 한쪽 방향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짓이 언어의 필요 조건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 알겠죠? 오케이? 이거 거꾸로 해가지고 언어가 몸짓의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틀린 표현입니다. 알겠죠? 요새 학교 선생님들도 사실은 이제 이게 업이다 보니까 6월 모의고사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고3 육모가 이번에 되게 센세이션 했단 말이야. 아시죠, 여러분들? 뭐 2%, 1% 내외로 1등급 나올 거라는데 그게 지금 다 주된 이유가 뭐냐면 선택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선택지가 그냥 학생들이 옛날에는 한 50%만 이해하면 얘가 답이네 이렇게 고를 수 있었다면 지금은 99% 이해를 해야 답을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몸짓과 언어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네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여기서 말하는 건 사실 몸짓이 언어 과정의 필요 조건이다라는 말인데 이 방향 이해를 잘못할 수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1강) 2번 보시면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자유의 감옥. 없어요? 되게 역설적인 표현 아니야? 그 자유라는 것은 이제 한계가 없다라는 걸 뜻하는 감옥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개가 사실은 딱 붙을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이 글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러분들 다 루틴이 짜여 있죠? 있잖아. 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학교 언제 가야 되고 요일마다 가야 되는 학원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만약에 등장을 안 하면 어머님한테 전화하면 어머님이 스케줄을 싹 다 깨고 계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한계가 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제가 오늘 갑자기 5시 딱 됐는데 여러분들 왔는데 출석했는데 쌤이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캔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쳐봐요. 그럼 당연히 욕하겠죠. 그건 그냥 아니 좋아? 아니야. 좋아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3시간 동안 뭐 하지? 바로 딱딱딱 계획이 수립돼요? 3시간 안에 3시간 동안 뭐 하지? 그냥 뭐 하지? 하다가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카페 가서 멍 때리고 있는다던가 아까 내가 말한 일탈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사람한테 갑자기 자유가 주어지게 되면 오히려 이 사람 행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게 좀 관련이 있는데 아이도 우리가 한계를 안 주어지는 게 더 좋을 것 같잖아. 그치?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아이도 아이의 능력에 맞게 한계를 설정해 줘야 아이가 올바르게 자란다라는 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은 다 컸죠. 이미 다 컸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임지셔야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단어도 괜찮아. 남아서 하면 돼. 숙제 괜찮아. 책임지면 돼. 알았지? 이걸로 우리 감정 상할 필요가 없어.
자, 가겠습니다. Believe it or not. 믿든지 말든지라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이것도, 이거 명령문이네. 명령문인데 선생님, 어떻게 명령문 다음에 또 다른 절이 접속사 없이 나와요?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알았죠? 그냥 믿든지 말든지라는 관용적 부사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믿든지 말든지, 당신의 아이는요, 한계를, 제한을 갈망합니다. crave 하게 되면 여러분들 yearn for라고 자동으로 바꿔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yearn for. She truly needs. 그 아이는요, 정말로 원해요. 뭘 원하냐면 a flexible sense of order. 어느 정도 융통성 있는 그런 통제감. 오케이? 내가 어느 정도 통제를 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감각을 원합니다. 그래서 오더라는 것은 여러분들 물론 명령이라는 뜻도 있지만 오케이? 또 무슨 뜻이 있어요? 질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질서. 그리고 정말로요. 그 아이는 grow anxious.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뭐가 없으면 without it. 이게 없다면. 여기서 it은 당연히 a flexible sense of order가 되겠죠. 오케이? 어느 정도 융통성 있는 통제가 없으면 아이는 오히려 불안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법적으로 챙겨야 되는 게 anxiously라고 하시면 안 돼, 여기서. 알겠지? 왜냐하면 다 알고 있지만 grow라는 동사는 자동사로 2가지, 타동사로 1가지 뜻이 있죠. 타동사로 쓸 때 무슨 뜻이에요? 무엇을 기르다, cultivate랑 동의어가 됩니다. 오케이? 얘는 당연히 타동사의 목적어가 나오겠죠? 근데 자동사로 쓸 때 우리가 성장하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완전 자동사예요. 보호가 필요가 없어요. 그쵸? 내가 성장하는데 뭐가 필요해? 그냥 성장하면 되는 거지. 근데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뭐가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뭐가 되다. 오케이? 얘는 become과 동의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보호를 필요로 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보호 자리로 anxious가 나온 겁니다. 오케이? 자, 생각해 봅시다. 명령문이죠? 뭐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이 한계라는 것을 as an expanding coral 하게 되면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무엇을 제한시키다라는 동사도 되고 울타리라는 명사 뜻도 있어요. 한계를 점점 확장하는 울타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계는요, 제공합니다. 그럼 물리적인 환경을 제공을 해요. 근데 이 환경이 무슨 환경이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완전한 문장이 뒤에서 수식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해석을 해주실 때는 a physical environment를 이 위치 자리에 넣고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 물리적 환경 안에서 your child, 당신의 아이가 can feel, 느낄 수 있는 거죠. safe,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당신의 아이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쌤, 여기 지금 이니치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고 하셨는데 learn 다음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여기 지금 위치가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석을 안 하고 그냥 막 뱉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서 learn은 자동사죠. 여기선 지금 자동사로 쓰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이 문장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위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As she grows more capable. 뭐 하면서 그녀가 여기서도 지금 불완전 자동사로 쓰인 거죠. 점점 더 능력이 있게 되면서 그러니까 성장을 하는 거죠. 그 한계는요. will expand. 여기서도 자동사 확장될 것입니다. She begins in the womb. 그녀는요. 어머니의 자궁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로 확장이 되냐면 to a basin을 하면 요람으로 확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확장을 하냐면 to her bed, 그녀의 침상으로 옮겨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begins랑 expands가 병렬 구조인 건 맞는 것 같아. 둘 다 동사 자리니까. 맞지? 그럼 A, B, and C가 나와야 되는데 C가 없잖아. 맞죠? 이 왜 병렬 구조에 이따구로 쓰는 거야? 그러면 그냥 she begins in the womb and expands to a bassinet, then to her bed라고 쓰지. 맞죠?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지금 뭐가 생략된 겁니다. 뭐가 생략됐냐면 expand라는 지금 동사가 생략이 된 형태예요. 앞에도 썼기 때문에 얘를 생략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 동사가 있다라고 봐주시면은 병렬 구조에 문제가 없죠. 자, 갈게요. You may feel your 3-year-old is too young. 그렇죠? 당신은 아마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접속사 대시 또 생략이 돼 있겠죠. 뭐라고 느낄 수 있냐면 당신의 3살짜리 아이가 너무 어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무엇에 대해서는 for an overnight visit. 이게 이제 overnight visit이 밤새 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밤새워서 노는 거. 이거 하기에는 너무 어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고 이 to는 투부정사 아니고요. 전치사입니다. To a playmate's home. 그 친구네 집에서 밤새 노는 것을 위해서 방문을 하는 것은 너무 어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할 때쯤엔 by the time she's 5 or 6 했을 때 여긴 당연히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의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신의 자녀가 5살이나 6살이 되었을 즈음에는 당신은 아마도 이따금씩 이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it은 뭐예요? 위에서 얘기했던 an overnight visit이 되겠죠. 그쵸? 그 밤중에 방문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거예요. 5살이나 6살이 되면. 그리고 by the time 다음에 똑같이 지금 when이 생략된 구조죠. 그녀가 10살이 되었을 때쯤에는 you may be ready. 당신은 준비가 될 것입니다. 뭐 할 수 있는 준비가?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될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파자마 파티에 대해서. 오케이? 됐죠? Your child's readiness, 당신 아이의 그 준비 정도가 determines, 결정합니다. 무엇을? How the boundaries expand. 지금 how가 이끄는 간접문이 determine의 목적어로 쓰였고요. 맞죠? boundaries가 지금 주어고 expand가 자동사로 완전한 문장 나온 겁니다. 맞죠? 당신 아이의 준비 정도가 그 경계가 얼마만큼 확장될지를 결정합니다. 어떻게 확장될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자녀는요, does not want control, 통제를 원하지 않고요, 또는 지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균형 감각을 잘 가져가셔야 돼요. 이 글에서 제한이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아이가 무조건 복종하기를 바라고 아이가 무슨 죄수처럼 살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컨트롤이나 dominance 지금 부정적인 의미예요. 하지만 뭐를 원하냐면 a structure, 얘가 사실은 이제 빈칸으로 출제됐던 부분인 거죠. 어느 정도 구조를 갖춘 거. 그렇죠? 스트럭처를 원합니다. 이 스트럭처는 뭐냐면 주격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고 있죠. encourages her to think. 그녀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장려하는 거예요. 그녀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로 하여금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장려를 하는 그러한 구조를 원합니다. 됐죠? 오케이? 자, 여기 했을 때 지금 4번이랑 10번 문장은 밑줄 치세요. 이거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4번이랑 10번 문장은 서술형으로 나올 수가 있고 2번 문장 보시면 사실 이 글에서 결국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딱 한 구를 통해서 표현을 하자면 이거죠. A flexible sense of order. 그쵸? 스트럭처보다도 얘가 사실은 더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표현이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 빈칸 추론 가능합니다. 이거 빈칸으로 나올 수 있어요.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더워? 준성아? 더워요, 여러분? 에어컨 좀 더 낮출까요? 많이 힘든가 봐. 많이 힘든가요?
잠이 와? 어떡해. 쌤이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수요일반 친구들도 쌤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쌤 재밌는 얘기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해줄까? 군대 얘기 해주세요 이러는 거야. 군대 얘기? 여러분 제가 대위 출신인 건 알고 있죠? 몰라요? 저는 육사를 졸업해서 대위까지 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 중에서 학생들이 뭐 혹할 만한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수사장교로서 제가 수사장교 했었거든요. 마지막 직책이 수사장교였어요. 제가 군사경찰병과였어. 헌병. 수사장교에서 처음으로 맡았던, 제가 처음으로 송치했던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그게 뭐냐면 이 이야기의 주제는 뭐냐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알았지? 아무나 사귀면 안 돼. 뭐냐면 내가 딱 갔을 때 아니 보통 이제 그 군 검찰에 내가 수사장교니까 수사관들이 수사를 해온 걸 가지고 검토를 해서 군 검사한테 넘기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군 검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을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랑 똑같아. 근데 내가 갔는데 딱 부임을 했는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300페이지 넘어가는 진짜 두꺼운 송치 서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건 참고로 뭐 이미 다 공판이 끝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개가 돼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두꺼워? 하고서 딱 보는데 처음으로 맡은 사건이 살인사건이었어. 우리 군단 내에 통신단의 모 일병이 자기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었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지? 보는데 결국에 요지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기사에도 나온 정도로 보면 여자친구는 관계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맞는 거야. 그게 팩트야. 관계가 끝났어. 근데 이 남자가 군에 있으면서 이 여자친구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었고 근데 나갔는데 이제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라고 오해를 해서 만나면 어쩔 거야 지가 이미 끝났는데 근데 그 이제 준비했던 과도로 50여 차례 찔렀어요. 여기 안면부랑 여기 흉부를. 그래서 결국에는 잔인하게 이제 사람을 살해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진짜 처음에는 엄청 트라우마를 밤에 막 잠도 못 자고 왜냐면은 내가 그 부검이랑 시신 그 현장이랑 이런 것들 다 검토를 해야 되잖아. 보면서 혹시나 빠진 게 없는지. 왜냐면 그게 또 쟁점이 있는 사건이었거든. 왜냐면 살인의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했어. 살인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물론 이제 형법상에는 살인을 하게 되면 뭐 몇 년 이상의 뭐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게 참작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 예를 들면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한테 침 뱉고 내 뺨을 때리고 막 갑자기 나를 막 발길질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정당방위로 하다가 이 사람 턱을 쳤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뇌사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사망에 이르겠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살게 돼요. 왜냐면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얘는 과도를 챙겨갔잖아. 그치? 그러니까 근데 이 과도가 계획살인의 단서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냐면 그 당시 얘는 뭘 주장했었냐면 이 과도가 내가 평소에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어. 자기는 평소에 호신용으로 과도를 챙겨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되게 사건의 쟁점이었거든. 그거를 확인하려고 계속 이제 보면서 했는데 밤에 제가 꿈도 꾸고 막 군검사랑 이야기도 하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했는데 결국엔 이제 좀 잘 풀렸습니다. 그 친구 이제 고의성 입증이 돼가지고 형량을 뭐 10몇 년 받았던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이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언제 죽을지 몰라요. 왜냐면 둘이 서로 사랑하던 사이였는데 갑자기 만나서 죽게 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남녀를 만날 때는 알겠죠? 이게 진짜 댐댐이가 된 사람인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아무나 만나시면은 인생 진짜 끝날 수 있습니다. 끝날 수 있어요. 알겠죠? 이제 헛소리 하니까 바로 잠겠죠? 자, 하겠습니다. 주제, 요지.
빈칸, 서술형, 어법. 방금 그 얘기는 남학생들도 주의해야 돼요. 이번에 보니까 기사 보니까 그 누구야? 조유정인가? 고유정이야? 아니야. 그 뭐 자기 또래 살인한 여학생 있잖아요. 그치? 부산에 이번에 보니까 무기징역 받았던데 대법원에서. 알겠죠? 여러분들 그 사람 다 쉽게 죽을 수 있습니다. 자, 할게요. Once a staple crop is established. 일단 뭐 하고 나면 주된 곡물이라는 뜻이에요. staple 하게 되면 주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주된 농작물이 확립이 되어지고 나면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되냐면 economists call a lock-in 했을 때 이 what이 명사절로 목조가 되는 거 맞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맞아요. economists call 다음에 a lock-in이 지금 목적격 보어이고 lock-in 앞에는 지금 목조가 빠져 있는 거죠. 오케이? 왜? call이 오형식 동사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타지 말란 얘기죠. 제 말은. 오케이? 경제학자들이 락인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한 패턴이요. 지속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it is cheap to replicate. 여기서 it은 가주어고요. 이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진주어가 되는 거죠. 뭐 하는 게 저렴하니까? 복제하는 게, 반복하는 것이 저렴하니까. 그리고 it would be expensive. 이것은 비용이 좀 될 거예요. Both financially and psychologically.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비용 부담이 좀 될 거예요. 뭐 하는 것이 얘가 두 번째 진주어가 되는 거죠. To change, 바꾸는 것이.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문장 구도 잘 보셔야 돼요. 저렴한 건 to replicate 하는 게 저렴한 거고. 그렇죠? 뭐가 비싼 거예요? To change, 바꾸는 게 expensive 한 거죠.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the whole of North European agriculture, 그죠? 북유럽 전체, 북유럽 농업의 전체는요, is based, 기반으로 합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굉장히 높은, 굉장히 복잡한, 하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 이 complex라는 형용사와 efficient라는 형용사가 둘 다 시스템을 꾸며주는 구조죠. 이것을 중심으로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 무엇의? of wheat, 밀과 and small grain production. 그렇죠? 그런 small grain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알갱이가 작은, 오케이? 알갱이가 큰 곡물도 있지만 밀가루는 알갱이가 작은 곡물의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런 작은 곡물들의 생산을 중심으로 굉장히 효과적인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from the plough types to the bakeries and pasta factories까지가 부사구인데 from A to B 구조입니다. 오케이? plow라는 건 여러분들 쟁기라는 뜻이에요. 모의고사에 은근 자주 나옵니다. 쟁기, plow. 쟁기의 유형에부터 그 베이커리나 빵집이나 또는 파스타 공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set은 과거분사죠. 뭐 하기 위해서? to deal with. 밀을 다루기 위해서, 밀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밀농사를 지을 때 유리한 그 쟁기가 당연히 보급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밀농사 했을 때 그걸 수확한 거를 우리가 뭐 이제 그 빵집에서 팔 때도 밀과 관련된 빵을 팔 거고요. 맞죠? 이런 식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겠죠, 지금. 그래서 좀만 올리겠습니다. So, 그러니까 지금 원인과 결과의 기능어죠. 그래서 although 뭐이긴 한데 the potato came early. 감자가 일찍 등장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감자가 뭐가 입증이 됐어요? 훨씬 더 생산적이라는 게 입증이 됐고 그리고 이러한 것이 감자가 훨씬 더 잘 적응하는 거라고 입증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입증이 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prove는 당연히 타동사로 무엇을 입증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도 있다? 뭐뭐라고 입증이 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경우에는 뒤에 보호가 나와줘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감자가 일찍 등장을 했고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면서 훨씬 더 잘 적응을 한다고. 더 잘. 뭐보다? 우윗보다, 밀가루보다 더 잘 적응한다라는 것이 입증이 됐지만 여기까지가 지금 although 절이에요. 뒤에 있는 절과 이제 반대말이 나올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wheat은요, 밀가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무엇으로써? 주된 식단으로 남아있어요. 오케이? 어떠한 경우를 제외하고 except in areas, 이러한 지역들. 이 지역들을 지금 형용사 구가 뒤에서 수식을 해주는 거죠. 너무 가난한 지역들입니다. 뭐 하기에는 to afford it. 이 it은 당연히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가난하거나 이득이 나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렇죠. wheat이죠, wheat. 밀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가난해. 또는 너무 이득이 안 나. 오케이? margin이 여러분들 이득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자툴이라는 겁니다. 근데 marginal 하게 되면 경제성이 없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밀가루를 재배하기 너무 가난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밀가루가 주식이야. 그래서 the iron-handed state, 철손이라고 하지 마시고 강력한 통제라는 뜻이에요. 경제의 강력한 통제는요. Forced, impoverished Irish and Poles. impoverished는 몇 번 설명했던 형용사죠. 뭡니까? 가난한이라는 뜻이에요. impoverish라는 동사가 누구의 재물을 빼앗다, 부를 착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해진 거죠. 가난해진 아일랜드 사람과 폴란드 사람들은요, 이 강력한 통제가 뭐 하도록 강요한 거예요? force 목적어 to 부정사입니다. 무엇을 먹고 살다 할 때 동물들은 prey on, 오케이? 무엇을 먹고 살다. 사람은 live on, 오케이? 사람들로 하여금 감자를 먹고 살게 했습니다. 아주 과거에는 그랬죠.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areas too poor and marginal to afford 이세 예시가 아일랜드랑 폴란드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 But 하지만 they yearn for 이 가난한 사람들도 아이리시나 폴 같은 사람들도 갈구했습니다. 아까 trave랑 동의어라고 설명했죠. 빵을 갈구해서 빵은 뭔데? 빵은 감자로 만들 수 있나? 또 이상하게 하지 마. 감자빵 하지 말고. 그것도 결국엔 밀가루 들어가는 거잖아. 맞죠? 밀가루로 만드는 거죠. And now they can afford bread. 지금은 그들이 빵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사 먹을 정도로 여유가 있죠. 그리고 그들이 뭐 합니까? And are eating. 먹고 있습니다. 뭐를? 더 적은 감자를 먹고 있습니다. 오케이? 감자는 더 적게 먹게 된 거죠. 자, 여기 보세요. 감자들은요, 그들 스스로를, 여기서 themselves는 potatoes가 되겠죠? 그들 스스로를 더했습니다. 그 시스템에 그들을 더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빈칸추로로 나왔던 부분인 거죠. didn't destroy it. 이 시스템이 이시죠. 요것은 이시 더 시스템이죠. 요 시스템을 붕괴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자, 차근차근 물어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은 뭐예요? 그렇지. 미리 주된 시스템인 거죠. 요거. 미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에 자신을 더했지만 바꾸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요 지금 7번 문장은 의미 추론으로 다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얘가 지금 7번 문장은 우리가 complete sentence를 해석을 해보자면 미리 주식인 시스템에 포테이토가 도전을 해봤으나 바꾸질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1번과 5번 문장은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1번과 5번 문장은 서술형으로 밑줄 쳐두시고요. 그리고 4번과 5번 문장은 앞뒤 꺽쇠를 이렇게 이쁘게 달아서
문장 삽입이 될 수 있다고 표시를 해둡니다. 됐죠? 됐죠? 잠깐만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무건의 압박.